할아버지가 심고 손녀가 거둔 씨앗. 만약 일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KT 피트 자매가 습한 여름날 뉴욕시티에서 이찬기 씨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져보면 찬기 씨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온 사람이었고 뉴욕시티에는 출장을 왔을 뿐이었다. 피트 자매는 선교 사업을 나올 생각이 거의 없었었다. 그러나 까만 선교사 명찰을 탄 그녀는 동반자와 함께 찬기 씨를 만났다. 찬기 씨에게 말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날 하루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 명을 꼭 더 만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은 5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기적이라 여겨질 것이다. 김차봉 형제의 이야기. 1961년 3월 초 브루스 그랜트 장로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전도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와 그의 동반자는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꽤 허비한 상태였다. 그랜트 장로는 이렇게 기억한다. 선교사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도했고 1시간만 더 있으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늦은 시간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동반자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로님, 나가서 길전도를 합시다. 동반자는 제가 미쳤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그날 저녁 날카로운 바람을 헤치고 나가면서도 한국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사람을 만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들이 만난 김차봉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그는 날씨가 추우니 교회 안에 잠깐 들어와 바람을 피하라는 선교사들의 초대에 응했다. 그날 밤 그랜트 장로와 동반자는 김차봉 형제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쳤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상에 회복했는지 가르쳤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김차봉 형제는 최초 한국인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선교회장으로 봉사했다. 한국 교회에 김차봉 선교회장님이 미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김차봉 회장이 선교회장으로 있었던 동안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던 브래드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분께서 선교회장으로 봉사했던 3년이라는 기간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침례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지도로 한국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은 매년 2,00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테일러 회장은 김차봉 형제를 몸집은 작으나 영적인 거인 같았다고 말한다. 김차봉 형제는 선교사들에게 용감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모범을 통해 사랑을 보일 것을 가르쳤다. 김차봉 회장님은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었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에 박차를 가하는데 엄청난 힘과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테일러 회장은 매주 금요일 밤이면 김차봉 회장이 노변의 밤을 열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한다. 김차봉 회장은 종종 선교대회를 해변에서 가질 만큼 재미도 즐길 줄 아는 분이었다. 그 당시 회장보조 선교사로 있었던 테일러 회장은 한 이른 아침 김차봉 회장이 짧은 영어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테일러 장로, 오늘 우리는 테니스장을 지을 겁니다. 이들이 임시로 테니스장을 지었던 바로 그 땅 위에는 오늘날 서울 성전의 해 왕국실이 서 있다. 김차봉 형제의 장례식은 고향인 한국에서 1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열렸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김차봉 형제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대표하여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과 함께 봉사했던 우리 모두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 그분이 정말 그립습니다. 김차봉 회장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KT 피트 자매의 이야기. KT 피트 자매는 BYU에서 테니스를 전공하는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 주 선수권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BYU에 스카우트된 테니스 학생 100명 중 한 명이었다. 수강 신청을 하던 중
피트 자매는 선교사 준비반의 눈길이 갔다. 쉽게 A를 받을 수 있기에 선택한 수업이었지만 마이클 굿맨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선교 사업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첫 1년을 보내던 중 부상을 당한 피트 자매는 이게 혹시 테니스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야만 한다는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부상을 회복할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을 권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훈련을 했지만 선교 사업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선교 사업을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BYU 스포츠 역사상 그 어떤 여성 선수도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테니스만이 선교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코치로부터 그녀의 자리는 맡아놓겠지만 팀에 들어오는 것은 실력에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얻어낸 피트 자매는 선교 사업을 떠났다. 어머니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한국어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신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어 선교사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제가 있었던 지역의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피트 자매와 동반자들은 뉴욕주 플러싱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여섯 시간 매일 길전도를 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한국인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한인마트로 향하던 이창기 씨를 만났다. 그는 곧장 선교사들을 알아보았고 당신들은 몰몬이죠? 라고 물었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다 알아요. 한국과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곤 했어요. 김차봉이라는 분과도 교회에 대해 자주 말하곤 했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게 다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피트 자매는 깜짝 놀랐다. 김차봉이요? 제 할아버지세요. 그렇지만 이창기 씨는 이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분은 한국에서 선교회장으로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피트 자매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8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12,0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 대도시에서 30년 전에 가르친 사람을 만나다니, 제 할아버지를 아신다니 정말 놀랍네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려주기 위한 피트 자매의 시도였다. 김차봉은 한국인인데 당신은 아니잖아요. 찬기 씨는 말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피트 자매의 아버지는 백인이었고 혼혈보다는 거의 백인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피트 자매가 영어성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가지고 있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찬기 씨는 피트 자매와 김차봉 형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믿었고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연락처를 달라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다. 피트 자매는 부모님께 이 우연 같은 일을 알려주고 싶고 계속 연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부탁했다. 찬기 씨는 연락처를 알려주며 교회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피트 자매는 동반자들에게 찬기 씨에게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정말 단호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피트 자매는 그들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라고 느꼈다. 제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잃을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몇 시간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분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 중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쩌면 운명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피트 자매와 동반자들은 다음 날 오후 찬기 씨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몇 주 후 2016년 9월 17일 찬기 씨는 침례를 받았다. 제 할아버지의 구도자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피트 자매는 귀환 후 이렇게 적었다. 제 할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이찬기 형제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로 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씨앗을 심고 추수하는 일. KT 피트 자매의 선교회장은 각 전도 지역의 선교 사업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보고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심어진 씨앗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피트 자매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창기 형제님은 30년 전에 심어진 씨앗이었고 마침내 활짝 핀 꽃이 되었어요. 이 일은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대화의 기회 없이 전해준 전도카드 한 장 한 장이 몇 개의 심어진 씨앗이 되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창기 형제의 개종은 수십 년이 걸렸다. 할아버지가 씨앗을 심고 손녀가 심은 것을 거둔 것이다. 김차봉 회장님은 몰몬경과 성경에 대한 해박하셨고 저를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히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기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KT 자매는 정말 열심히 봉사한 선교사였습니다. 자매님의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삶에 대한 열정은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차봉 회장님과 그의 손녀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2년 반이 지나 이창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며 복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삶이 풍부해졌다고 말한다.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유대감과 인도를 통해 축복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실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상에서 충실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등급에 대해 배웠을 때는 신이 났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유익도 배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구하신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피트 자매는 이 경험을 마음에 새길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신 것임을 알고 있다.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거나 낙담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창기 형제님이 침례받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창기 형제님께 보냈고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가 있던 지역 전체를 축복하셨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갖고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찾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개개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